오늘은 시계 시장에서 최고의 가성비와 합리적인 가치를 가진 브랜드들이죠. 티소, 미도, 해밀턴, 그리고 세이코에서 출시한 시계들 중 특별한 모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계는 아닐 겁니다. 저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계도 좋지만 특정 타겟층을 매료시킬 수 있는 시계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소개드릴 시계들은 모두 2020년도 이후에 출시된 시계들이니까 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빈티지보다 현행 시계에 관심이 있고 조금은 특별한 디자인의 시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티소입니다. 티소는 PRX 하나면 말 다 했다고 할 정도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오늘 소개드릴 시계는 조금 다른 모델입니다. 바로 T-Race 모토GP 2024 버전인데요.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모토GP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흥미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시계에서 발렌티노 로시나 다니 페드로사의 향이 나지 않는가요? 제가 모토GP 시리즈를 처음 본 것이 2020 버전이었는데 상당히 투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는 어떤가요? 2020과 비교하면 마치 갤로퍼에서 산타페로 변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모토GP는 지샥의 G스틸은 갖고 싶은데 오토매틱 버전의 시계를 갖고 싶다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오토매틱 크로노 모델의 특징으로는 에타 크로노 무브먼트로 잘 알려진 벨주 7750을 업그레이드한 벨주 A0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인 스프링을 리바 플렉스로 업그레이드하면서 6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내구성이 강화된 무브먼트입니다. 이 시계는 45mm의 사이즈로 남성미 넘치는 볼드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시계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미도입니다. 미도 하면 미도 텔레비전이 떠오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드릴 시계는 바로 바론첼리 메카니컬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모토GP 크로노는 우리나라에 쿼츠 모델만 나와 아쉬웠는데 바론첼리 리미티드 에디션은 공식 홈페이지를 보니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이유만으로 고른 건 아니고 미도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어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도는 거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하는데요. 이 모델은 수동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에타 7001 수동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는데 대단한 무브먼트는 절대 아니지만 요즘처럼 수동 무브먼트를 잘 사용하지 않는 시점에서 한정판으로나마 미도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제네바 스트라이프도 넣고 후처리에도 신경을 꽤 쓴 흔적이 보입니다. 또한 수동 무브먼트가 탑재되었다 보니 시계 두께는 6mm로 드레스워치로 매우 적합한 얇은 두께를 자랑합니다. 다만 케이스 크기가 39mm다 보니 드레스워치는 36mm 이하여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디자인은 드레스워치가 강한 미도답게 두말할 것 없이 심플한 드레스워치의 정석을 잘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다음은 해밀턴입니다. 요즘 해밀턴 엔지니어드 가먼트 버전 카키가 인기가 많죠. 저는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카키 티타늄 버전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티타늄이란 소재가 낯설다. 그렇다면 아이폰 15 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낯선 소재가 아닌 비싸고 각광받는 소재죠. 제가 티타늄 시계를 차면서 느끼는 최고의 장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두툼한 브레이슬릿 시계를 하루 종일 차고 있으면 무겁다고 생각될 때도 있는데 티타늄은 정말이지 불편함이 1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카키 티타늄 버전과 엔가 모델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엔가는 24시간 눈금이 없고 후면의 시스루도 반만 가려져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36mm로 작은 사이즈가 특징인데 카키 티타늄 버전은 38mm와 42mm로 구분되어져 있어 더 큰 사이즈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첫 번째 허들은 다이얼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이코입니다. 세이코는 알피니스트 GMT 버전을 소개드릴까 잠시 고민했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GMT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바로 SPB411입니다.
처음 복각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물을 보고 조금 실망했었습니다. 너무나 미니미한 사이즈의 빨간 GMT 핸즈가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짜리몽땅한 느낌이 들어서 예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이런 디자인이 내비게이터 모델을 충실히 복각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지만 당시에는 실망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자꾸 떠오릅니다. 계속 눈에 밟혀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작아 보였던 빨간 GMT 핸즈가 지금은 최고의 셀링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면 왠지 알피니스트 GMT와 고민하다가 둘 중 하나는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시계는 많고 부족한 건 돈이다 라는 거 있죠. 사고 싶은 시계는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컨텐츠로 또 다른 시계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